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재테크 하는 직장인입니다. 오늘은 7월 26일이고요. 오늘은 포트폴리오 정리 안 할 거고, 그냥 제가 이제 그 상반기도 지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왔으니까 좀 이제부터 운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켜놓긴 켜놨는데, 지금 7월달 어차피 정리하겠지만 지금 현재 9억 3천. 6월 달에 비해서 1,700만 원 정도 더 벌었죠. 7월 달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아서 제가 잘한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 놔두고 있는데 좀 정리도 많이 하고 투자도 조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. 하여튼 올해는 제가 9% 정도를 벌었어요. 좀 괜찮죠? 연초에 비해서 9%를 더 벌었다라는 거는 올해 시장에서 정말 좋았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어떻게 9%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S&P가 20% 정도 깎였는데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. 별거 없습니다. 제가 무슨 워렌 버핏도 아니고 별거 없고, 그러면 나는 어떻게 9% year to date이죠? year to date를 했는가?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. 자, 그럼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건데, 이거 좀 더 크게 할까? 좀 가장 중요한 건데, 이거를 더 크게 할 수 있나? 더 크게 할 수도 있네. 좋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월급. 아이고, 직장인.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9%에는 월급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. 월급이 포함이 돼 있어요. 직장인이잖아요. 직장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월급이 포함이 돼 있고, 특히나 제가 보너스를 조금 많이 받았어요. 그게 그렇다고 해서 수억을 받고 이러진 않았겠죠, 당연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급을 꾸준히 받은 게 확실히 저한테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이거는 완전 팩트인 것 같아요. 이건 완전 팩트고, 두 번째는 에너지 주식. 이게 정말 저한테는 신의 한 수긴 했습니다. 왜냐면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다니는 회사가 에너지 회사예요. 오일앤가스 회사라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잘 알아요. 그러니까 에너지가 Circle of Competence,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Circle of Competency, 요거에 들어가는 거예요. 요 에너지가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득이 많이 됐죠. 특히나 저는 예를 들면은 BP나 쉘 같은 경우에 PBR로 거의 0.6일 때 샀어요. PBR로 거의 0.6일 때 샀다 보니까,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일 때 샀고, 이게 백신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유리해졌죠. 굉장히 주식값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, 또 이런 회사들은 배당금이 엄청납니다. 에너지 회사들. 제가 있는 곳은 우선 배당금 세금이 좀 달라요. 나라마다 좀 다른데, 영국 배당금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당금에 따른 세금이 제로거든요. 0%. 그래서 저는 BP랑 쉘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그 세금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. 한 푼도 내고 있지 않고,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은 이제 세금을 냈었죠. 원래 갖고 있을 때 엑손이나 옥시덴탈이나 이런 거 갖고 있었는데, 지금 미국 에너지 주식은 다 팔았고 이제 유럽 에너지 주식만 갖고 있어요. 왜냐면 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서 배당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 에너지 회사들만 가지고 있고, 그래서 BP랑 쉘, 요게 저한테는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. 특히 올해. 왜냐면 작년에 사실 기술주가 되게 많이 오르고 막 이래서 조금 소외감도 느꼈어요. 물론 제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이긴 한데, 근데 구글도 진짜 이 구글 투자가 진짜 괜찮았죠, 사실.
근데 올해는 별로 안 좋죠. 올해는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작년에 하여튼 좀 소외가 많이 됐어요. 기술주가 많이 없다 보니까. 그런데 올해 기술주 안 좋고 QQQ 되게 많이 떨어졌죠. 근데 에너지 주식이 좀 잘 받쳐줬고 특히나 배당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올해 그래도 9%라는 수익을 월급 포함 9%라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제 비결은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맞고 자 그러면 단점 내가 후회 아니면 뭐 배울 점 경험에 따라서 이건 진짜 많은데 후회는 무엇보다도 뭐가 있을까요? 후회는 크립토 투자 저는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그 다음에 원래 루나를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. 루나는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아서 뭐 괜찮긴 한데 근데 루나 날아갔죠. 루나 박살. 그 나머지도 다 마이너스 40에서 50%가 났어요. 진짜로. 이게 이제 가장 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후회죠. 왜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샀는데 더 떨어졌죠. 제가 좀 쌀 때 비트코인을 추가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. 정말 조금 더 투자를 했는데 얼마만큼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. 제가 비트코인이든 크립토든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? 지금 이미 투자한 건 가져갈 거지만 원래 포트폴리오에서 목표가 5%거든요. 근데 이미 한 4%가 있어요. 좀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도. 근데 비트코인을 뭐 원래 한 7,500불 정도 뭐 더 집어넣으려고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는 조금 후회가 됩니다. 괜히 주위 사람들 따라했다가.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주식 실패. 이게 참 큰데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 그 다음에 시멘스 에너지 이 두 개가 좀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됩니다. 예를 들면 알리바바는 그 투자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랑 그냥 비교를 했어요. 이랑 비교. 뭐 PEG라고 하죠. PEG. 이런 것들을 비교했는데 아마존이 훨씬 높아서 중국도 따라가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것들 있죠. 이 미국, 중국, 중국의 이 지오폴리틱스 문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못했고 그다음 중국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 이것도 정말 생각을 못했죠. 이것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났죠.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쉽고 근데 그래도 가져갈 겁니다. 왜냐면 이제 너무 바닥이라 그냥 지금까지 투자한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딱 이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알리바바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대체 투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선은 그냥 가져갈 겁니다. 두 번째는 지멘스 에너지.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에너지 회사에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미래 산업 이런 것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대표적인 게 수소죠. 이쪽이 이제 워낙 저도 인볼브를 되게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일찍 투자한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일찍 투자. 다시 얘기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때 투자한 거죠. 이게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하나만 줄이죠. 그럴 때 투자.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우울하죠. 너무 우울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한 40% 손해봤거든요. 마이너스 한 40%. 너무 지금 생각하면 투자할 거냐. 근데
이게 모르겠어요. 프라이스 렌즈로 보면 진짜 낮은데 진짜 낮음. 근데 모르겠어요. 리니어블을 더 투자하고 수소도 계속 하겠지만 지멘스 에너지가 잘 할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될 것 같으니까 에너지가 잘 할까? 뭐 수소나 뭐 리니어블에서 이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쪽은 조금 고민 중인데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손해를 많이 보긴 봤는데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안 할 것 같거든요. 워낙 밸류션이 낮긴 한데 그래도 낮을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긴. 가장 큰 이유가 있다. 여기서 손해 본 게. 너무 후회되는 거. 물타기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 회사에서 평단을 낮추겠다고 물타기를 한 거예요. 이건 진짜 이제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요. 이런 것들은 진짜 좀 후회가 너무 많이 돼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안 하려고 하고 있고,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? 제 스스로를 봤는데 난 개별 투자를 잘 못함. 근데 오일앤가스 빼고, 그죠? 이게 결국에는 오일앤가스는 이제 제 그 Circle of Competence에 있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잘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. 잘 못해. 그래서 결론이 아니죠. 결론은 인덱스 아니면 액티브 펀드 요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액티브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사실 한국에 투자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의 개별 주식이라던가 한국에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EWY라는 그 ETF가 있습니다. ETF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.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 하려고 이거를 좀 많이 샀어요. 많이 샀고 더 추가적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EWY는 환해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. 환해지가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사실 환율이 올타임 하이잖아요. 그리고 이거 왜 안 돼? 코스피는 2,400? 2,400? 진짜 낮잖아요. 엄청 낮거든요. 엄청 낮은. 그러니까 EWY에 투자를 하면 이거는 달러 베이스예요. 그러니까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 달러 베이스로 한국 원화에 투자한 거니까 해칭 없이 환해칭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예요. EWY가 거기다가 코스피도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더 먹을 수 있어서 이거를 조금 투자를 했고 앞으로 더 할 거고 이걸 조금 많이 할 겁니다. 이걸 조금 많이 할 거고 이건 조금 고민 중인데 QQQ가 기술주가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것 쪽으로 조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. 액티브 펀드는 조금 고민 중입니다. 대표적인 게 펄싱 스퀘어가 있죠. 그렇죠? 펄싱 스퀘어가 있겠고 아니면 한국의 1인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버크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액티브 펀드에 가깝죠. 피델리티 그런 거는 들어가고 싶진 않고 그런 펀드는 좀 뭐라고 할까요? 펀드 매니저가 정말 자율권을 가지고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과거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던 오랫동안
이런 펀드를 조금 생각도 하고 있고요. 한 10% 정도, 전체 포트폴리오에 10에서 20% 정도,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전략이고, 뭐 잘한 점, 후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 봤고요. 7월달 포트폴리오가 이제 정리가 얼마 안 남았죠. 왜냐면 이제 내일 월급 들어오고 정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정리해보면 더 알겠죠. 근데 하여튼 올해는 좀 작년에 비해서는 전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 많이 손해 보셨을 텐데 뭐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뭐 그러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도 에너지 주식이라던가 월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한테 좀 도움이 됐고, 네, 그래서 하여튼 올해 9%를 벌 수 있었습니다. 뭐 상반기 정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번 제가 좀 뭐 느끼는 점, 소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